미웃의 할머니가 된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남기겠다는 선언이 의미하는 것. 한국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미웃에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가족이라는 주제와 세대 간의 감정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장면은 바로 성수 어머니가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라고 말하며 할머니가 된 기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관, 책임, 사랑,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까지 담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먼저 이 장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성수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단순히 손자가 생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한국 사회에서 손자는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가문의 연속성과 의미를 상징한다. 특히 그녀의 세대에게 있어 손자의 존재는 삶의 완성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말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손자에게 투영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발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의 감정에는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의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 그녀는 이미 자식을 키워낸 세대이지만 이제는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역할은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을 넘어 가족을 지키고 이어가는 중심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즉흥 발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축적된 가치관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성수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매우 복합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자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남기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기쁨과 동시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단순히 손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수에게도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포함되어 있다. 성수는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수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그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경제적 안정, 육아 참여, 가족 중심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그는 이러한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긴장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은 MC 신동엽이다. 그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정말 좋은 할머니이시네요 라는 발언은 단순한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청자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는 프로그램 내에서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신동엽의 반응은 매우 전략적이다. 만약 그가 이 발언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면 이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너무 가볍게 넘겼다면 감동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적절한 톤으로 이 장면을 정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감동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진행자의 능력이다. 이제 이 세 인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보자. 성수 어머니는 전통과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성수는 변화와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신동엽은 그 사이에서 해석과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 세 축이 만들어내는 긴장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재미 요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수의 행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책임 중심형 인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그의 생활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가족 중심으로 재편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성수 어머니 역시 변화할 것이다. 현재는 감정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단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다 현실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족 내 의사결정에 더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며느리와의 관계 또는 성수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발언은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발언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따라 가족 내 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감동의 순간은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될 것이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러한 갈등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이 관계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육아 방식의 차이, 경제적 책임 분담,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 등이 주요 갈등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면은 단순한 예능의 한순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와 감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할머니의 기쁨, 아들의 책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서사는 앞으로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손자의 탄생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갈등, 그리고 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성수 어머니의 감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손자의 존재는 그녀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키고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를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따뜻한 제안이다. 손자가 태어나면 공간이 더 필요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손자를 향한 애정이 강한 그녀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단순한 배려로만 보기에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생활 영역에 대한 개입이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것인지는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사주겠다는 순간 그 결정권의 일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 경제적 의존의 시작이다. 집을 사준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 구조를 바꾸는 행위이다. 성수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머니에게 일정 부분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는 향후 의사결정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대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은 결국 그만큼 잘 살아야 한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성수와 그의 아내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는 대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며느리의 입장이다. 겉으로는 감사한 제안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있어 자신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이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미묘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면 이 집 문제는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어디에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가족의 관계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결국 더 큰 집을 향한 제안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경계를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놓는 선택이기도 하다.